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구입니다. 오늘은 장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긴 장자, 어른 장자 그래요. 여기서는 긴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 숫자 그래요. 그래서 목숨이 길다, 오래 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목숨이 긴, 또 오래 삶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몇 세인가를 살았던 사람이 몇 세인가를 좀 봤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프랑스 장칼망입니다. 그녀는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122세 164일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도 최장수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나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녀의 나이 실제로 122세로 이상의 나이를 살았다고 믿습니다. 122세. 진짜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셨네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남자는요 80세예요. 80세. 그리고 여자는 86세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잘 살고 또 의학이 발달되고 또 잘 먹고 하니까 수명이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전번에 고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잘못 강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복호자입니다. 복호자가 아니고 복호자예요. 예, 그래서 정정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장수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긴 장자, 어른 장자 그래요. 그럼 이제 8급에 있습니다. 길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시간이 오래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자가 바로 뭔 자냐면은 이자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자는 이제 그 수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염. 긴 수염을 의미합니다. 긴 수염. 긴 수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요. 밑에 부분은 오두자예요. 오두자. 오두자인데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옆모습. 옷을 입고 있는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진짜 위에 보면은 이 시험이 지금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밑으로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나 있는 거예요. 턱 시험이 이렇게 나 있는 거 시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돌린 겁니다. 예.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예, 이자가 이렇게 돌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는 턱 시험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90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염을 뜻하는 거예요. 긴 수염. 긴 수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긴 수염 모습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오두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오두자예요. 오두자. 이게는 지금 6급에 있습니다. 왜 오두자냐면요. 이게 이제 맨 위에가 돼지의 머리예요. 이게 돼지의 머리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 머리를 의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손이고요. 그 다음에 옷자락이고, 그 다음에 왼쪽 옷자락, 그 다음에 왼쪽 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 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손. 여기 지금 오른손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른손. 그 다음에 오른쪽 옷자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옷자락이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여짝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짝의 다른 부분이 지금 요렇게, 오른손 이게 지금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옆모습을 봤을 때 한쪽 손이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손만 보이고 여기 손은 안 보이잖아요. 옆모습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어른의 옆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손을 뺀 거죠. 옆모습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른쪽 그 옷자락 그 다음에 왼쪽 옷자락 그 다음에 왼쪽 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없는 거죠. 오른손이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옷자락 그 다음에 왼쪽 옷자락 그 다음에 이게 왼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모습이기 때문에 오른손 옆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의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오두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자에 오른손을 하나를 뺀 것이다. 그래서 옆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에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장자가 되고요. 또 수염이 길다 해서 긴 장자가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긴 수염을 갖고 계신 분이 또 나이를 많이 드셨고 또 그 어른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 장자도 되고 긴 장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옷이 옆모습의 옷이라는 거를 또 그런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뭐냐면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입니다. 이거 상급에 있어요. 왜 두렵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밭전자가 있죠.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밭전자인데 우리가 밭전자로 꼭 그 밭전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밭전자는 어떤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에도 그 썼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이상한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탈을 쓴 거예요. 탈 모습이 우리가 막 개상하게 생겼잖아요. 막 무섭게도 생기고 막 귀신 우리 그 할로윈데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귀신 형태로 막 돼가지고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 축제를 벌리는 그런 외국 문화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괴상한 얼굴, 밭전자인데요. 괴상한 얼굴, 괴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괴상한 모습을 또 이게 밭전자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옆모습이라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이에요. 그죠? 옆모습이고, 여기는 괴상한 얼굴 모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괴상한 얼굴이 그 탈을 쓰고 옷을 입고 옆모습, 그런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괴상한 탈을 쓰고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 이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막 이상한 그 무서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면은 두렵죠. 그래서 두려울 외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있어요. 여기서도 밭전자가 아닙니다. 밭이 막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사람인자죠. 사람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괴상한 얼굴을 모습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괴상한 얼굴들의 탈을 쓰고 사람에게 이상한 얼굴을 그 탈을 쓰고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레자입니다. 이게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괴상한 얼굴에 그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을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밭전자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괴상한 얼굴 모습을 여기서는 표현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긴장자, 어른장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달월이에요. 달월. 근데 달월인데 우리는 또 고기육변에도 해당됩니다. 고기육변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일부에 해당되는 건 모두 다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 소장, 대장, 위장, 뭐 간장, 아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팔, 다리,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어떤 거, 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살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이 고기육변으로 해석해서 이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체 일부, 살에 해당되는 신체 일부에 뭔가 길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자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밥이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원래 일반적인 배는 좀 이렇게 돼 있죠. 아니면 뭐 밥을 안 먹어도 조금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이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길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데 어떤 음식을 취해가지고 뭘 먹었을 때 그 변화가 길게 늘어지게 배가 뚝 나오는 모습, 길게 배가 나오는 그런 신체 부분이죠. 우리가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배가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면 이렇게 들어가요. 배가 들어갑니다. 배가 고프면 들어가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나오고 길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배가 불렀을 때 그런 것이니까 배부를 창자예요. 배부를 창자입니다. 그래요. 1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활궁이에요. 활 모양을 나타내죠. 활궁. 활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길다 그런 뜻이죠. 어른장, 길장 끝나 그랬죠. 길장 그래서 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활궁은 뭐를 뜻하냐면 활에 대한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썼어요. 활궁자를 쓸 때는 활 모양이라든지 활에 또 이렇게 시를 당기면은 또 넓어지고 또 넣으면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기능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활시를 이렇게 활에 이게 있을 때 활시를 이렇게 당기면은 넓어지죠.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개념이 지금 원래는 활이 이렇게 활시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활시가 원래 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넓이가 짧잖아요. 그렇죠? 활의 시를 안 당겼을 때. 근데 이제 활시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좁았던 게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넓어졌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되고, 이 점이가 좁아졌는데, 활시를 당기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넓다. 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활공자로 쓴 이유는 여기서는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길다 그런 거예요. 길고 넓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이게는 길장자니까 길고 여기는 활궁의 시를 당겼을 때 넓으니까 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길고 넓게 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집에서 어떤 그 회갑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하면은 모든 그 지인들, 친척들, 이웃집들을 불러가지고 그 술과 고기를 대접하죠. 그러면 그 마당이 길고 넓은데 꽉 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풀 장자입니다. 베풀 장자예요. 그래요. 4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건건입니다. 수건건. 네, 수건건인데, 수건은 그냥 폭이 넓고 긴 걸 말하는 거예요. 수건 모양처럼 생긴 걸.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폭이 넓고 긴 것들을 전부 수건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천이 길고 넓은 거, 넓고 긴 거, 여기서는 또 길장자로 썼죠. 길장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수건이 아니라 어떤 옷감이라든지 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폭이 넓고 긴 것들을 전부 수건건자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천이 긴 그 천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다고 그랬으니까 길장자를 쓰니까 장막.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긴 장막이라고 하죠. 천이 이렇게 길게 넓고 긴 거. 그걸 장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막 장자입니다. 장막 장자예요. 이거 4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가죽이에요. 가죽 위자예요. 가죽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짐승의 그 몸과 머리와
여기 머리와 몸과 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펼쳐놓는 그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가죽이죠. 가죽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길다 그런 뜻이죠. 길장자니까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것이 뭐가 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활집이에요. 활집. 활집. 우리 여기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전쟁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활집이 이렇게 어깨다 메고 활을 많이 화살을 꽂아놓고 이렇게 말을 타고 가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활집입니다. 그래서 그 활집에 활이 들어가야 되니까 활이 길죠. 그러니까 길니까 길어야죠. 활집도. 근데 이게 재료를 뭘로 썼냐면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집 창입니다. 이게 활이 기니까 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활집도 길어야겠죠.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긴 거, 그게 이게 활집입니다. 그래서 활집 창. 활집 창이에요.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목숨 숫자요. 자, 이게 이제 목숨 숫자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내가 문헌에 보니까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목숨 숫자는 3급에 있는데요. 목숨이라는 것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힘 그런 거예요.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성 의미가 뭐냐면, 이 한자성 의미 어떤 문헌에 보니까 요 부분이 늙은 어자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부정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늙을 노자 해석은요. 늙을 노자 해석은 흑토자예요. 이게 흑토자입니다. 흑토자예요. 흑토자죠. 흑토자인데 여기에서 목숨 숫자에서는 선비사자예요. 이거는 선비사자. 그래서 이 자체부터가 틀려요. 의미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늙을 노자에 그 다음에 여기 삐친 번은 꺾다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 이거는 꺾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수변도 되고요. 또 사람이 비수변은 이렇게 구부러진 숟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부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몸이 약하고 허리도 약하면은 허리가 굽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부러졌다는 얘기가 사람 몸이 이제 구부러져서 나이가 많은 노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노인이 땅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땅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은 노인인데 그 노인이 땅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이 드신 허리 굽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 노자인데 여기서는 흑토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선비사자로 목숨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뭐 같다라고 여기 부분이 같다라고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목숨 숫자를 그러면은 자세하게 또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그러니까 선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선비는 집안이 잘 살아요. 그 집안이 잘 살아서 넉넉하고 또 하인이나 또는 머슴을 두고 이렇게 재산이 농과 밭이 많아가지고 그 머슴이나 하인들이 다 재배를 하고 이 선비는 유람이나 다니면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시나울 푸고 그렇잖아요. 그 선비는 또 벼슬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를 말하는 게 학식이나 예의를 갖추고 학식이 많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벼슬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떤 뭐 공무원 생활하고 이거 벼슬아치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슬아치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뭔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비라는 것은 집안이 괜찮게 살고 또 학식도 풍부하고 또 예의도 갖추고 또 그 농가 밭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하인을 부리고 하는 그런 거고 또 직장을 안 다니고 벼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이 그 진짜로 그 국어사전에 선비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벼슬을 안 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먹고 힘들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면은 못 먹고 그러면은 사람이 금방 오래 못 살죠. 근데 반대로 선비는 그때 반대 개념이에요. 선비는 있는 집안이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직장을 안 다녔으니까. 예. 벼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직장을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집안이고 힘들지 않고 유람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니까 그 장수에 그 일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것이 바로 그 선비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흑도자와 선비사자와 구분은 뭐냐면 강조입니다. 강조. 흑도자는 땅을 강조한 거예요. 밑에 땅을 강조했기 때문에 길고요. 우회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머리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선비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거. 땅은, 이 땅을, 흑도자니까 땅을 길게 한 거고, 밑에를 땅을 길게 한 거고요. 길게 하는 것은 강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예, 학식이 많이 쌓은 사람. 예, 그런 걸 말하는. 그래서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있는 사람이고, 학식을 배우고, 벼슬을 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유람을 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시도 풀고, 자기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시로 막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게 장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숫자, 오래 사는다는 그 비결에 반드시 선비사자의 그 조건을 조건. 그래요. 조건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해석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자 이렇게 찾아보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죠. 근데 꺾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건 안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 오래 살 것 같아요?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영양분이 결핍된 게 많죠. 자기가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거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오래 못 삽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술을 많이 먹고 싶어. 그냥 하루에 그냥 막 한 10병씩 소주 뭐 10병씩 막 먹고 싶어. 그거를 장수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그런 사람 그렇게 막 술 많이 먹으면 장수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서 먹고 싶은 걸 그대로 하면 그래서 꺾어야 돼요.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담배도 하루에 막 몇 갑씩 피워. 자기가 피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그거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는 모든 근원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사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꺾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들 공자가 있고요. 이게 만들 공자는 뭐냐면 이게 모루예요, 모루. 모루인데, 모루에 여기에다가 그 대장장이가 쇠를 달궈가지고 막 호미, 갱이 뭐 이런 것들, 칼 같은 거, 이런 농기구, 삽, 이런 것들을 전부 여 위에다 두들기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루 모양 같이 생겼어요. 만들 공짜를. 그래서 이 모루 모양 같이 생기는 거를 만들 공짜예요. 이게 모루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여기에서 모든 농기구를 만든다 그래서, 네, 만들 공짜입니다. 이게 7급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루 모양을 그래서 만들 공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나 일자가 또 있죠. 요 하나 일자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일자는 여기는 하늘, 여기 땅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석삼자는 뭐냐면 하늘, 땅, 사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은 제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주신, 이게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은 그 하늘의 목숨을 내려준 하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제천명이라고 하지 않고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일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데 제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을 의미한다. 옛날에 이게 한자가 옛날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이 주신 목숨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유전. 그 말이 유전이에요. 유전은 뭐냐면 장수하는데 기본이에요. 유전이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심한 거를 그 부모님이 물려주면은 그 사람이 오래 삽니까?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아무리 그 선비 조건을 갖추고 또 편하게 일하고 힘들지 않게 먹는 걸 잘 먹고 골고루 먹는다 하더라도 유전에서 만약에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이 부모님이 물려줬으면 그 사람이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유전 그런 것들이 없이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이 그 유전이 없이 좋은 유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조건, 그러니까 유전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 하늘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을 옛날에 제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이 맺어졌다는 말은 지금의 말하는 유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때 우수한 유전 인자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꺾어서 골고루 영양을 먹고 운동도 하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비 같은 그 여유로움.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조건들이 바로 다 장수, 오래 사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으로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입으로 먹고, 골고루 잘 먹어야죠. 음식을. 골고루 잘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디촌이에요. 여기 마디촌이죠. 마디촌은 이게 8급에 있습니다. 마디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 조건에서 가장 마디가 많은 것이 손이에요. 손이 가장 마디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가락에 마디가 딱딱딱딱 있고, 그 손가락에 또 여기가 또 여러 개 조그만한 마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깨와 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에 마디가 점같이 생긴 그 마디가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부분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손 사진을 보면은 이 마디가 엄청 많아요. 손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디촌이 어깨뼈하고 그 다음에 팔뼈, 그 다음에 거기에 손목에 손목하고 이 손목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뼈 마디가 손에 가장 많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디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디촌이 왜 나왔냐면은 어떤 것들을 전부 마디촌으로 쓰는 게 뭐냐면 나열이에요.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마디촌을 쓰는 거고, 뼈 마디촌을 쓰는 거고요. 뼈 마디. 그 다음에 어디 집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게 마을 촌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을에 우리 그 큰 당산나무가 있죠. 오래된 그 마을에 보면은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목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마디촌을 쓰는 이유는 이게 마을 촌자잖아요. 이렇게 이게 집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마디마디, 그걸 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나열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대나무 마디도 있죠. 대나무도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나무 마디가 있죠. 대나무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살고, 7년 살고, 8년 살고, 그래갖고 100살 살고, 그러니까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열. 그래, 나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나이의 나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이. 1살, 2살, 3살, 4살. 그래서 100살, 120살,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게 나이가 오랫동안 살고, 그 다음에 여러 선비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자주, 이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꺾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많은 유전을, 좋은 유전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춰야만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전이 나쁜 유전자를 가졌어도 이제 오래 사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학을 발달하고, 또 이제 뭐 안 좋은 것들, 담배를 많이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면 담배 피지 마라, 술도 조금만 먹어라, 뭐 운동을 해라,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이게 바로 그런 거 장수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술도 많이 먹고 싶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싶고, 운동을 하기 싫고, 나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장수가 어떻게 돼요, 그게? 장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목숨 숫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목숨 숫자는 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거니까요. 이렇게 목숨이 길다, 게 목숨이 오래오래 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지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불화변이에요. 불화변입니다. 불화변인데 또 여기는 또 짐승의 다리, 우리 말맞자라든지 세조자라든지 보면은 짐승의 다리도 쓰죠. 그래서 이게 짐승의 다리도 쓰고, 그 다음에 불화변도 됩니다. 여기서는 불을 의미해요. 불빛이 이렇게 길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빛이 길게 비춘다 그래서 비칠도예요. 비칠도. 예, 이건 2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떤 그 불빛을 길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입니다. 물수. 그 다음에 이것도 길다 그런 뜻입니다. 길다 그런 거예요. 물이 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물결이, 이게 우리 파도라고 하죠. 이렇게 물결이 막 밀려와가지고 이제 예, 파도를 치는 것이죠. 이게 물결이 길게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물결도입니다. 물결도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길다 하는 게 물결이 이렇게 올라서 쭉 이렇게 파도를 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자. 이거는 더 길다 그런 뜻이죠. 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녹여가지고 거푸즘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짜는 거를 거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쇠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거푸즘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그 이제 쇠가 이제 굳으면은 그 거푸즘 모양 형태로 쇠가 나옵니다. 예, 그 물건이 쇠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쇠 물을 녹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에 거푸즘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쇠를 녹여서 길게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용도에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주조한다고 그래요. 그래. 주조. 그거를 주조할 주자입니다. 예. 이건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주조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쇠물을 거푸집에다 부어가지고 어떤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좀 더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발족자예요. 발족. 그래, 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거는 길다 그런 뜻입니다.
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 발을 이렇게 길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앞발을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렇게 길게 내밀죠, 앞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걸어갈 때 길게 내미는데 여기서 길게 내밀어 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누구 어떤 저기 코미디언 옛날에 그랬잖아요. 갈까 말까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갈까 말까 이렇게다가 앞발을 내밀면서 길게 내밀면서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머뭇거리다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주자입니다. 머뭇거릴 주자예요. 그래서 다리를 길게 하다 하는 게 다리를 길게 이렇게 빼놓고 갈까 말까 어떤 게 머뭇거리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이 주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적자가 들어왔으니까 발을 앞에 길게 내밀고 갈까 말까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머뭇거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일시인데요. 보일시 이거는 신, 제사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이에요. 신에게 길다 그런 뜻이죠. 신에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많이 우리 빌잖아요. 하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어느 신에게 조상신이라든지 하늘신, 조상신, 땅신 우리 삼신을 믿죠. 그 신에게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다 그래서 빌도자예요. 여기는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밭전자입니다. 밭전자고요. 이거는 길다 그런 뜻입니다. 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랭이논이나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길게 밭두룩이 있어요. 밭두룩이 있어요. 밭두룩이. 이렇게 길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밭전자가 들어갔으니까 밭을 의미하는 거고요. 길다고 했으니까 이게 밭이 이렇게 긴 게 뭐예요? 밭두룩이죠. 밭두룩. 그래서 밭두룩 두자입니다. 밭두둑 두자예요. 밭두둑 주자예요. 여기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